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어.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해.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아빠 나 2억 정도 돈 빌려줄 수 있어? 2억?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여보 힘내. 아버지가 힘내라고 보태주셨어. 기분 좋다 이렇게 걷는 거. 네,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 카페 갈래요? 좋아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거나 당신 곁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묵묵히 살아온 세월,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노력,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위해 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새벽 5시에 일어날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한미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갈비찜부터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재워둔 고기를 꺼냈어요. 간장, 배즙, 다진 마늘, 참기름.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13년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잡채 재료는 따로 분류해 두었어요. 당근, 시금치, 양파, 표고버섯. 시어머니가 당근을 굵게 썬 걸 싫어한다는 것.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어야 한다는 것. 13년 동안 한 번도 틀린 적 없이 기억하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5가지였습니다. 동그랑땡, 애호박전, 버섯전, 녹두전, 생선전. 각각 부치는 온도가 달랐어요. 각각 뒤집는 타이밍이 달랐습니다. 미래는 그것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시어머니 박정자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친척들, 이웃들, 시어머니 친구들, 성민 회사 지인들까지. 미래는 앞치마를 풀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내 마지막 잔치가 되겠구나. 그 생각이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처럼 왔습니다. 음식이 상에 오르자마자였어요. 시어머니 박정자가 미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래야, 잠깐 저쪽으로 와봐. 방 한쪽 구석.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어요. 박정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 중에 한 명 소개시켜 줄 거야. 성민이 새 출발 좀 시켜주려고. 미래가 박정자를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어머니, 그게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어?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해. 미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손에는 잡채 접시가 들려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만든 잡채.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대로 당면이 퍼지지 않게 참기름을 조금 더 넣어서. 그 순간 미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삼켰어요. 남편 회사 핵심 거래처 12곳. 그 거래처 대표들 전부가 자신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회사 초기 운영자금 2억이 자신 친정에서 나온 돈이라는 것을. 13년이라는 시간이 숫자로 계산되면 얼마나 되는지를. 이 집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조성민을 처음 본 건 미래가 31살이던 봄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결혼식이었어요. 피로 연장 한쪽에 혼자 앉아있던 남자. 양복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빌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웃을 때 눈가가 구겨지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 웃음이었어요. 친구가 소개시켜줬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막 시작한 사람인데 성실한 놈이야. 가난한 거 빼면. 성민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저 가난하긴 해요. 근데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요. 미래가 웃었습니다. 그 솔직함이 좋았어요. 성민의 회사는 반지하 사무실이었어요. 직원 3명, 화분 하나, 프린터가 자주 고장났습니다. 미래는 성민이 밤늦게까지 견적서를 만드는 걸 봤어요. 손이 부르텄는데도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될 거야. 미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친정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한봉수, 경기도 이천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분이었어요. 딸 하나를 대기업에 보낸 게 평생의 자랑이셨습니다. 미래야, 저 사람 가진 게 없잖아. 반지하에 직원 3명이라고? 아빠,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알아. 될 사람이야. 내 어미도 처음엔 그랬다. 아버지 보고 될 사람이라고. 그러다 평생 고생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믿어봐. 아버지는 오래 말이 없었어요. 마당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행복하면 됐다. 행복하기만 해라. 그게 허락이었어요. 결혼 첫 해였습니다. 성민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에 밥이 있었어요. 미래가 차린 밥이었습니다. 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지만 어느 날 성민이 말했어요. 미래야, 고마워. 뭐가? 그냥 다. 그때는 그 말이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회사에 첫 번째 위기가 왔어요. 결혼 2년 차였습니다. 큰 공사를 맡았다가 발주처가 부도가 났어요. 공사 대금 4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270만 원이었어요. 성민이 그날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미래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어요. 미래야, 나 못하겠어. 그냥 취직이나 할까? 미래가 성민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가 뭐야. 현실이 이런데. 그냥 아니야. 미래는 다음날 아침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정아버지 한봉수. 아빠, 왜, 뭔 일 있어? 미래가 잠깐 말을 삼켰어요. 아빠,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물었어요. 회사 어렵냐? 응. 성민이는 알아? 아니. 왜 몰라? 자존심 상할까봐. 아버지가 또 한참 말이 없었어요. 미래는 기다렸습니다. 알겠다. 근데 미래야. 응. 나중에 꼭 돌려받아라. 남편한테서가 아니라 너 자신한테서. 알겠어? 미래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몰랐어요. 13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미래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어요. 결혼 첫 해에 그만뒀습니다. 팀장이 말렸어요. 한 과장, 다시 생각해봐.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미래가 사직서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날 지하철 안에서
미래는 한 번 울었어요. 회사 쪽을 바라보며 5년이었으니까요. 5년 동안 쌓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성민 회사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이 집 살림이었으니까요. 거래처를 뚫는 것도 미래였습니다. 대기업 시절 쌓은 인맥들이었어요. 선배들, 거래처 담당자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 미래가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남편 회사 믿고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처음에는 거절이 많았어요. 미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2번, 3번 연락했어요. 밥을 샀습니다. 커피를 샀어요. 그렇게 거래처가 하나씩 생겼어요. 성민은 몰랐어요. 그 전화들이 오기까지 미래가 몇 번을 망설였는지를, 저 부탁드린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존심 센 미래한테. 결혼 4년 차였습니다. 미래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임신이 안 됐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주차장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켰다가 껐다가 성민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말을 해야 하나. 결국 혼자 집에 왔습니다. 밥을 했어요. 성민이 들어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성민은 몰랐어요. 옆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박정자가 처음 말을 꺼낸 건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미래야, 아이는 왜 소식이 없어?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 노력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지. 시댁 사람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시댁 사람도 아니면서. 미래는 그 말을 듣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래야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한 게 결혼 6년 차였어요. 일주일에 3번. 병원이 회사 반대편이었습니다. 미래는 성민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다녔어요. 또 어디 갔다 왔어? 운동. 거짓말이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성민이 회사 일로 바쁜 거 알고 있었으니까. 결국 아이는 오지 않았어요. 미래는 어느 날 병원 다니는 걸 그만뒀습니다. 성민한테 말했어요. 우리 그냥 둘이 살자. 알겠어. 성민이 알겠다고는 했는데 그 뒤로 미래한테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미래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직원 10명 규모로 컸어요. 연매출 80억. 성민은 자수성가한 CEO로 불렸습니다. 잡지 인터뷰를 했어요. 모든 게 제 노력 덕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미래는 그 인터뷰를 읽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지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미래는 사흘 전부터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성민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친정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밥은 먹었냐? 미래가 화장실에서 몰래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아빠 나 잘 지내. 아빠도 잘 챙겨 먹어. 아버지는 추석에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미래가 2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이천집에 혼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미래는 그걸 알면서도 시댁일이 먼저였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친구 지수가 연락을 해온 건 결혼 7년 차였습니다. 미래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유럽 여행 간다고 했잖아. 미래는 달력을 봤어요. 그 주에 시어머니 병원 예약이 있었고, 성민회사 거래처 접대가 있었고, 아파트 관리비 처리가 있었어요. 나 이번엔 좀 어렵겠다. 또, 미안해. 지수가 말했습니다. 미래야, 너 요즘 어떻게 사는 거야? 맨날 바쁘다, 어렵다잖아. 나 괜찮아. 정말로 괜찮아? 미래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래가 제일 힘들었던 날은 따로 있었어요. 결혼 9년 차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성민이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미래를 무시했어요. 회사 회식 자리였어요. 직원 하나가 물었어요. 대표님, 처음에 거래처는 어떻게 뚫으셨어요? 성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발로 뛰었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무작정 연락하고 다닌 거예요. 미래가 성민을 봤어요. 성민은 미래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그날 술을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새로운 사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성민이 동창 딸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참 능력 있더라고. 애도 잘 낳는다고 하더라. 마지막 말에 미래는 잠깐 숟가락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성민이 달라졌어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녔어요. 미래는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직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미래는 성민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다 봤습니다. 낯선 여자. 2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성민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미래는 그 자리에 서서 3분 동안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미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민이 저 여자한테 웃고 있었습니다. 미래한테 오래전부터 보여주지 않던 웃음이었어요. 눈가가 구겨지는 그 웃음. 처음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웃음. 미래가 돌아섰어요.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흥신소에 전화를 걸면서 2주 후 사진들이 왔어요. 여자 이름은 오채원이었습니다. 28살. 성민보다 15살 어렸어요. 시어머니 친구 딸이었습니다. 미래는 사진들을 넘기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시어머니가 만든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민이 또 늦었어요. 미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 있었어요. 손에 사진 파일을 출력한 게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은 사진, 주차장에서 헤어지는 사진. 미래가 사진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였을까? 가사 도우미, 거래처 연결책? 아이를 못 낳아서 이미 실격인 며느리. 미래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13년치의 피로가 한꺼번에 몸으로 내려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던 것들, 성민 넥타이 색을 맞춰줬던 것들, 거래처 대표들 생일을 챙겼던 것들, 시어머니 병원 예약을 잡았던 것들, 아이가 안 생겨서 혼자 울었던 것들, 전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래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식탁을 짚고 오래 그러다 멈췄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미래가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결혼 자료라고 이름 붙여진 폴더. 13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체 기록, 이메일, 문자, 명함, 차용증. 미래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날짜들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미래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이서준 변호사, 대학 때 선배였어요. 기업 전문이었습니다. 미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저예요. 내일 시간 돼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은 끝났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박정자도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일흔이었어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10년이 됐어요. 성민은 외아들이었어요. 박정자가 평생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정자는 미래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성민이 더 잘 살았으면 했어요. 아이도 있고 더 젊고 활기찬 사람 만나서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외면했어요. 박정자가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미래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다는 걸, 갈비찜을 하루 전부터 재웠다는 걸,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잡채를 만들었다는 걸, 그 손으로 만든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그 손을 잡아 끌어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나가줘라고 했다는 걸,
박정자가 물 한 모금을 삼켰어요.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저 사람한테 잘했나?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며느리로 걷어줬고, 먹고 살게 해줬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 말해줬나? 고맙다 말해줬나? 박정자가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아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중얼거린 말이 부엌에 퍼졌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칠순 잔치. 박정자가 구석으로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해. 미래가 잡채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성민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됐어. 채원이 그 애 봐봐. 얼마나 예쁘고 싹싹해. 13년인데요. 그게 어때서? 살 만큼 살았잖아. 살 만큼 살았잖아. 미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씹었어요. 새벽 5시, 갈비찜, 잡채, 전 5가지, 병원 예약, 거래처 연락, 이어 13년, 살 만큼 살았다. 방문이 열리며 성민이 들어왔어요. 뒤에 오채원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채원이 박정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박정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우리 채원이. 성민이 미래를 봤어요. 눈길을 피했습니다. 미래가 말했어요. 성민 씨. 성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할 말 없어? 성민이 오채원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미래는 잡채 접시를 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맑은 물처럼. 그날 밤 성민이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래야, 우리 그냥 좋게 끝내자. 좋게? 위자료 줄게. 5천만 원. 5천만 원. 미래가 성민을 바라봤어요. 13년. 이어. 거래처 12곳. 포기한 커리어. 혼자 맞았던 주사들. 혼자 울었던 밤들. 5천만 원. 성민 씨, 회사 거래처들 어떻게 뚫었는지 알아? 내가 영업해서 뚫었잖아. 처음 도연건설 어떻게 됐어? 성민이 잠시 멈췄어요. 내가 연락해서 내 대기업 선배가 연결시켜 준 거야. 내가 2달 동안 공들인 거. 그건 그렇지만 서광 인테리어는, 하늘건축은, 미래 CNC는.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부 내 인맥이야, 성민 씨. 그리고 초기 자금 2억. 그거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성민이 말이 없었어요. 미래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미래는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초부터 모아둔 것들이었어요. 친정아버지에게 빌린 2억 차용증, 성민 회사에 입금한 이체 기록, 거래처들과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들. 제가 소개시켜드린 미래 CNC 대표님이에요. 제가 믿고 연결해드리는 거예요.
저 믿고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전부 미래 이름으로 된 기록들이었어요. 미래가 파일들을 스캔했습니다. 외장하드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이서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서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펼쳐 놓았어요. 이 변호사가 기록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야, 이거 다 있어? 응. 거래처 대표들이 다 증언해 줄 수 있어? 아마 대부분은. 이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어요. 이거 단순 이혼이 아니야. 회사 지분 소송 들어갈 수 있어. 공동사업자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야.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선배. 응?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싶어. 왜? 성민이 회사가 지금 제일 큰 프로젝트 입찰 앞두고 있어. 200억짜리. 그래서 미래가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 발주처 대표가 제 친정아버지 오랜 친구야. 이 변호사가 잠시 미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언제 치길 원해? 입찰 결과 발표 날. 미래는 그 사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들에게 한 명씩 연락했어요. 그냥 안부를 물었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대표들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미래 씨, 요즘 성민 대표가 좀 달라진 것 같던데. 그래요? 뭔가 달라요. 예전엔 미래 씨가 같이 오시고 그랬는데. 미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없어도 잘하더라고요. 대표들이 미래를 바라봤어요. 미래 씨, 무슨 일 있어요? 미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대표들은 다들 알아챘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가 날아왔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미래는 서류를 이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응해. 지금 바로요? 조정 자리를 만들어야 해. 그 자리가 무대야. 미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13년 동안 주부 옷만 가득했어요. 편한 바지, 늘어난 티셔츠, 앞치마, 전부 꺼냈습니다. 백화점에 갔어요. 네이비 정장을 샀습니다. 구두도 샀어요. 굽이 있는 것.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어깨까지 오는 단발. 미용사가 말했어요. 손님 많이 자르시는 거잖아요. 미래가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잘린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래가 그걸 봤습니다. 그냥 봤어요. 아무런 감정 없이 완성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어요. 낯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이게 나였구나. 13년 전 미래가 거기 서 있었어요. 아무도 못 보게 숨겨뒀던 이 변호사가 봤어요. 미래야, 완전 달라 보인다. 오래됐어. 이렇게 입는 게 처음부터 이랬어야지. 미래가 거울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 하면 돼. 조정 당일이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성민을 만났어요. 옆에 오채원이 있었습니다. 버젓이. 오채원이 미래를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오늘 잘 마무리해요. 저희도 이제 시작해야 하니까. 저희도 이제 시작해야 하니까. 미래가 오채원을 바라봤어요. 28살.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나이. 그때 자신은 뭘 알고 있었을까? 그때 자신은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알았을까? 미래가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조정실이었습니다. 성민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이 협의 이혼 요청드립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성민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2억. 성민 회사 계좌로 입금된 날짜. 미래 이름으로 된 차용증. 회사 초기 운영자금 2억입니다. 한미래 씨 친정에서 빌린 돈이에요. 성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내가 몰랐던 거고. 다음. 이 변호사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거래처 12곳. 최초 연결 경위 기록입니다. 전부 한미래 씨 인맥으로 시작됐어요. 성민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당시 부부 공동 노력이고. 다음. 이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회사 연매출 80억 중 이 12거래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71%.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이 숫자를 바라봤어요. 이건 미래가 말했습니다. 성민 씨. 응. 13년 동안 내가 회사에 한 일이 뭔지 이제 알겠어? 성민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그냥 같이 잘 되고 싶었어. 근데 칠순 잔치에서 그러면 안 됐어.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한미래 씨는 공동사업자 인정 및 회사 지분 30% 요구합니다. 성민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지분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등기에 이름이 없다고 기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가시겠어요? 이 증거들 다 들고. 성민이 변호사 팔을 잡았어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거래처들 진짜야? 저게 없어지면 회사가. 네. 성민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때 성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굳었어요. 잠깐만요. 성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전화를 끄는 성민이 미래를 바라봤어요. 미래야. 응. 200억 프로젝트. 발주처에서 입찰 취소 연락이 왔어.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주처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하셨거든. 성민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한 거야? 아니. 미래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신 거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아시고. 성민이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분 30%, 위자료 별도 수락하시겠습니까? 성민이 오래도록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어.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오채원이 성민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오빠 표정이 왜 그래요? 성민이 말했어요. 채원아. 응? 회사 거래처 71%가 미래 인맥이야. 오채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거래처들 없어지면 회사가 반토막나.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채원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봤어요. 저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오채원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성민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그제서야 알았을 겁니다. 처음부터 잃고 있었던 게 뭔지.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집은 30%, 위자료 별도, 미래가 법원을 나왔어요. 혼자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박정자가 서 있었어요. 성민 옆에 박정자가 미래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미래야. 미래가 멈췄어요. 어머니. 박정자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미래가 박정자를 바라봤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연민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어머니. 응. 저 13년 동안 어머니 아들 뒷바라지하면서 단 한 번도 잘했다는 말 못 들었어요. 박정자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래야.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남편분 일찍 보내시고 혼자서 성민 씨 키우시고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박정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박정자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칠순의 주름진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래는 박정자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됐어요, 어머니. 이제 각자 살아요. 미래가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택시가 왔어요. 미래가 탔어요. 창밖으로 박정자와 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작아졌어요. 미래가 앞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13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부엌, 잘린 재료들, 식어가던 밥, 혼자 맞았던 주사들, 혼자 울었던 밤들,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13년. 미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발주처 대표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됐어요.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당신 이름으로 시작해요. 이제 당신 이름으로. 미래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었어요. 그 주말에 미래는 이천에 갔습니다. 친정 아버지 집이었어요. 한봉수는 마당에 있었어요. 고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아빠, 아버지가 돌아봤어요. 미래를 봤습니다.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응. 수고했다. 그 두 마디. 미래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마당 흙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고추 모종을 손질했어요. 아빠. 응. 2억 있잖아. 이제 돌려줄게. 아버지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됐어. 아니야, 아빠. 돌려드려야 해. 미래야. 응. 그 돈은 처음부터 내 거야. 미래가 아버지를 봤어요. 내가 준 거야. 빌려준 게 아니고. 다만 내가 스스로 갚아야 한다고 했던 건 남편한테 받아내라는 게 아니었어. 내 자신한테 증명하라는 거였어. 미래가 말이 없었어요. 다 됐다. 이제 아버지가 다시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미래가 아버지 옆에서 흙을 골랐어요. 한참 동안 둘이 말없이 일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기억나? 응. 내가 울었잖아. 응.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더라. 딸 시집 보내니까 좋아서 우냐고. 아버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갈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미래가 흙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어? 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내가 연락할 때마다 괜찮다고 했잖아. 응. 그 괜찮다는 말할 때마다 아빠는 알았어. 안 괜찮은 거. 미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래야. 응. 이제 진짜 괜찮아? 미래가 아버지를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 진짜로. 아버지가 흙 묻은 손으로 미래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았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내려왔어요. 고추 모종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미래가 오래도록 그 손을 잡고 있었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미래는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직원 5명, 인테리어 기획 전문 회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미래기획.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었어요. 사무실을 처음 계약할 때였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표자 성함이요. 미래가 펜을 들었습니다. 한미래. 썼어요. 한미래. 13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만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처음으로 대표라는 이름 앞에 내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무도 안 봤지만 손이 살짝 떨렸어요. 거래처 대표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미래 씨, 우리는 미래 씨 편이에요. 어디 가든 따라갈게요. 1명씩, 2명씩. 거래처가 새 회사로 옮겨왔어요. 성민 회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성민 회사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성민이 연락을 했어요. 미래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채원은 성민 곁에 없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미래기획 첫 번째 수주 발표가 났어요.
100억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셨어요? 미래가 웃었습니다. 원래 하던 거라서요. 원래요? 13년 동안 연습했거든요. 기자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물었어요. 힘든 시간이 있었나요? 미래가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아이가 오지 않던 밤, 아무도 보지 않던 노력들, 칠순 잔치 구석, 있었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미래가 잠깐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록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날 저녁 미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창업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커피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미래가 펜을 들었어요.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미래. 한참 그 이름을 바라봤어요. 이천마당에서 아버지 손을 잡았던 것. 새벽 5시에 움직이던 손. 처음으로 거래처에 믿어달라고 했던 목소리. 혼자 부엌에서 울었던 것. 그리고 다시 일어났던 것. 전부 이 이름 아래에 있었어요. 한미래라는 이름 아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간들은 전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남아 있었어요. 미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었지만 괜찮았어요. 그리고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이었어요. 이제 진짜 자기 이름으로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생각한 부분은 박정자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자신을 지운 세대, 그러면서도 며느리에게는 같은 희생을 당연하게 요구한 세대. 박정자가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성인군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리고 그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는 게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 중에 한 번이라도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다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압니다. 그 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새벽 5시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냅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보석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